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했고 중소형주들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 어제도 2% 가까이 뛰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관련주가 급등한 영향인데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여기에 대해 또 트럼프의 친시장적 정책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나 오히려 유럽 증시는 트럼프 때문일까요? 조금 추이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효과의 금융주와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또 석유 이런 쪽이 올랐고요. 특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자 주가가 장중 6%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만 뒷심은 딸리는 모습이 지수와 대부분의 종목에서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도 9월 금리 인하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시장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도 트럼프 바람은 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관련주들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2,869선 회복이 됐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가 유세중 피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또 국내 ETF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테슬라 관련 ETF가 들썩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 1위에 엔비디아를 제치고 테슬라가 다시 올라섰습니다. 시장을 뒤흔드는 여러 변수 속에 서학개미들의 ETF 투자 전략은 무엇이고 또 눈여겨볼 상품은 무엇인지 하우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피격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 트럼프 후보. 관련 종목들도 당선 확률에 따라 상승합니다. 한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이 파도의 방향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 랠리 이어갑니다. 특히 다우지수 간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는데요. 다우지수가 0.53%, S&P 500이 0.28%, 나스닥은 0.40%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수혜주들 중심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우선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시면 애플은 2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1.67% 강세 보였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도 함께 상승세 보였고요. 선택적으로 좀 보자면 엔비디아는 0.62% 쉬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과 TSMC로의 주문량 증가 소식에도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무역 분쟁 이슈를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 0.54% 하락했고 일라이릴리도 0.2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 올리면서 1.78%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법인세 인하가 기대되는 일부 기술주는 강세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이나 미중 무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하락하는 등 순환매 가운데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수혜 종목들 살펴보시면 휴마나, 유나이티드 헬스 등 헬스케어 업종 강세 보였고요. 또 직접적인 관련주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무려 31% 넘게 급등했습니다. 총기 관련 종목군도 트럼프 당선 시 총기 허용 확대 기대가 되면서 강세 보여줬고요.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등 에너지 업종 그리고 금융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수혜받으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으로 오늘 7시 30분 기준 64,000달러 넘어서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난감한 쪽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겠죠. 솔라에즈는 400명 직원 해고를 통해서 수익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15% 넘게 급락했고요. 퍼스트솔라나 썬파워 등 태양광 업종은 물론이고 풍력 관련주, 그리고 테슬라 제외하고 리비안이나 루시드 등 전기차 관련주들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약도 내세웠죠. 무역 정책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 경제 지표도 부진한데 미중 갈등이 커질 가능성 반영하면서 중국 기업들 크게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 진둥닷컴 등 중국 소비 관련주, 또 중국 전기차 업종 등 부진했고요. 비슷한 이유로 유럽 종목군들도 관세 부과 이슈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시장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2%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목표치까지 기다리면 경기가 너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더 상승했고 중소형주들이 강세 유지하면서 러셀 2000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등 지난주에 이어 순환매 흐름 진행이 됐습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도 시장처럼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연내 금리 인하 폭과 함께 9월 인하 그리고 연내 2차례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2개 중 18개가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장기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10년물 4.23%대까지 올라왔고 2년물은 4.45%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살아남은 트럼프 후보가 시장도 살릴 것이란 기대가 시장을 달군 하루였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번 주 6월 소매 판매와 기업 실적 발표를 소화할 예정인데요. 변동성의 파고가 높아진 만큼 그에 따른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의 수요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출시도 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 구글 등 대표 빅테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폭발하는 수요에 맞춰 TSMC의 칩 생산 주문량을 25%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형 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를 비롯해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 업체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의 내년 출하량이 10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수요가 높은 데다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 가장 비싸 생산을 도맡고 있는 TSMC 실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 중인 SK 하이닉스와 품질 테스트 승인을 앞둔 삼성전자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폭발하는 수요에 엔비디아 주가가 10년 안에 16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파격 전망도 나왔습니다. 시총으로 따지면 50조 달러에 육박한데 S&P 500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일찌감치 테슬라와 아마존을 알아본 유명 투자자죠. 영국의 제임스 앤더슨의 주장입니다. 이런 파격적 평가 배경으로는 칩셋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AI 반도체 수요 실질 성장률이 연간 약 60%에 달하는데 향후 10년간 관련 매출이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마진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는 주당 1,350달러의 순이익과 주당 약 1,000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당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 엔비디아 주가는 2만 달러, 시가총액으로는 49조 달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앤더슨은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가능성은 15%로 예상했는데요. AI의 발전 과정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또 엔비디아 주가가 40% 넘게 하락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럴 경우 주식을 더 많이 살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기대감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질주에 한박 웃음을 짓는 곳이 또 있죠. 바로 TSMC인데요. 급증하는 수요에 힘입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LSEG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TSMC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우리 돈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0% 늘어난 규모입니다. 큰손 고객, 애플과 엔비디아 덕을 톡톡히 볼 것이란 해석인데요. TSMC는 이미 앞서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분기 매출이 급증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히기도 했고 업계 역시 다음 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SMC는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에 나서는데요. 연간 실적 전망과 함께 생산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 규모도 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탄한 수요에 대만 증시에 상장된 TSMC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75% 급증했고요. 미국 ADR 시총도 아시아 기업 중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톱10에 안착했습니다. 월가 대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애플을 AI 톱픽으로 꼽았습니다. 애플이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에 탑재하면서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273달러로 26% 높여 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시스템을 지원하는 애플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초 2026년까지 2억 3천만 대 수준일 것으로 내다본 아이폰 판매량도 앞으로 2년간 5억 대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프캐피탈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에 따른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까지 나온 애플의 목표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시장 중국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애플은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인도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매출이 30% 넘게 급증했는데 특히 고가의 아이폰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인공지능 아이폰 출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매김할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피격을 당하면서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방산주가 수혜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피격 후 성조기를 뒤로한 채 주먹을 불끈 쥔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형성됐는데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확충해야 하고 또 국내 방산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방산주가 급등한 것이죠. 아울러 LIG 넥스원의 유도 로켓이 어제 미국에서 실시한 해외 비교 시험 최종 시험 발사에서 모두 표적을 명중시키면서 최종 통과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LIG 넥스원이 사실상 미국 진출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슈 외에도 수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웨이브 일렉트로가 16.38%, 코츠 테크놀로지가 15.52% 올랐고요. LIG 넥스원이 13.35%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 로템이 7%대, 우리기술이 6%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방산주 외 가상자산주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폭증했는데 피격 사건 이후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선을 탈환한 데 이어 이제 6만 4천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행보를 고수할 경우 가상자산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우리기술투자가 15.18%,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9.01% 올랐고요. 이외에도 KPM테크가 5.77%, 위지트가 4.79%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붙이는 비만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마이크로니들 개발사 라파스 측은 오는 10월까지 붙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임상 일상을 종료할 것이라면서 연내 기술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 연일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노보노리스크가 개발한 위고비는 자가 주사제용으로 환자가 직접 대 혹은 허벅지에 주사 바늘을 찔러서 투약해야 하는데요. 라파스가 개발하는 비만약은 미세 바늘침로 되어 있어 패치제를 붙이면 통증 없이 약물 주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만약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패치형 위고비가 출시되면 최소 수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 라파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화이자도 다시 먹는 비만약 개발에 도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국내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사 역시 향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들썩였습니다. 라파스가 23.8%로 강세 흐름 보였고요. 한국 BNC가 7.93% 뛰었습니다. 그 밖에 나이백이 5%대, 대봉 LS가 2%대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2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1.2%를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현대차그룹은 2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총 33만 대로 지난해보다 11.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전기차는 3만 7천 대가량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국 점유율이 지난 1분기의 8.5%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죠. 반대로 테슬라는 압도적 1위 자리를 지켜냈으나 판매량은 6.3% 줄어들어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신공장을 조기 가동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면 점유율 확대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동차주 전반이 올랐는데 이원 컴포텍이 18.65%, SM100셀이 10.28% 올랐고요. 캐스트코리아와 GH 신소재가 5%대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왠지 모르게 2016년이 떠오르는 장세입니다. 트럼프 효과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게인 2016,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때처럼 관련주 랠리가 이어질지 어제장부터 복귀하겠습니다. 지수는 보합권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14% 상승해 2,860선 다시 회복했고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0.3% 반등하며 852선이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인덱스탄에서는 잠깐 쉬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멈추고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799억 원 팔자세, 개인도 289억 원의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기관 홀로 121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팔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도 87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이 517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고 기관도 196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대체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급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 2.73% 상승하며 86,700원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39%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1.29% 추가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 3.89%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이 2.2% 상승하며 27만 8,500원까지 되돌렸고요. HLB와 셀트리온 제약도 강세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1.58% 플러스권이었습니다. 반면에 엔캠이 4.53% 조정을 받았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과 HPSP도 1~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올랐습니다. 정유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3원 20전 오른 1,382원 80전을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으로 달러가 오른 영향이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역외 환율은 더 올랐습니다. 1,385원 10전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게인 2016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리 시장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KB증권에서 트럼프 시대가 다시 오면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체크하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3가지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조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제조업 리쇼어링, 미국의 다른 국가들의 국방 원조 축소, 그리고 미국 금융기업들의 규제 완화입니다. 제조업 리쇼어링을 하면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가 확대되고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와 관련해서 석유와 원전, IT, 기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방산주도 최대 수혜주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원하면서 나토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나토 지원 축소로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방위비를 증액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방산 기업들의 무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융규제 완화 정책으로 은행주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와 인프라, 금융, 방산, 우주업종 등 트럼프 당선 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제장에서 이미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선까지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은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들보다도 미국의 경제 지표와 미국 은행들의 실적 등 외부적인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트럼프 수혜주가 올랐습니다. 전자화폐나 우크라이나 재건주인 다날과 SY스틸텍, SG 등이 상승했는데요. 더불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트럼프 수혜주들이 또 한 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 시장 환율 부담이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 점검이 필요하겠는데요. 미증시처럼 트럼프 휴가가 이어지며 관련주가 또 한 번 시세를 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돈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이제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참 이게 트럼프 수혜주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일론 머스크가 아예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죠.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네. 일론 머스크 간의 그 브로맨스는 뭐 이미 브로맨스. 이미 오래됐고 예. 아주 강력한 지지를 하고 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도전 아나운서나 장현지 아나운서가 그 수혜주, 피해주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는 그런 분류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긴 크네요. 네. 그러니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처음 열린 장인데 그렇죠. 유럽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1%대 안팎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러시아는 2% 넘게 빠졌습니다. 추운가 봐요. 러시아가. 지금 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글쎄 조금 이제 전기차 이런 쪽이 그거 한데 부진한데 테슬라만 가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금리도 파월 의장이 얘기하니까 재밌는 거는 이제 9월 인하뿐만 아니고 11월, 12월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뭐 100% 반영하네요. 세 번까지 네. 시장이 그런 상황에 단기 금리는 빠지는데 장기가 안 빠져요.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그러게요. 해서 10년물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외신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 용어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시장이 좀 각자 금리는 금리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네.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모셔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휘격 그 사건 이후에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는 그래도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뭐 안도 랠리로 봐야 될까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 상당히 좀 예. 분위기 좋고요. 확실히 뭐 지금 미국의 대선이 전 세계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영향은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뭐 이제 트럼프 이제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관련 주들이 이제 많이 네. 오르는 모습이 맞아요. 뭐 미국 시장에서 올랐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에서만 지금 뭐 어제 이제 시장 특징을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그런 뭐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그러게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제 뭐 그 트럼프 이제 미디어 주가 폭등하는 네. 뭐 흐름 나왔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테슬라. 테슬라.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2차전 쪽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근데 테슬라는 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대형주들도 일부 좀 오르는 모습 나왔는데 애플도 어제 좀 일부 주가 올랐습니다. 한 1.67 정도 올랐고 뭐 목표 주가 상향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종목에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 지금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뭐 비싸다는 의견 또는 뭐 더 간다는 의견 뭐 여러 가지 분분하긴 해도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강보합에 마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도 역시나 좀 주가를 강하게 마감하면서 기술주도 어제 비교적 좀 강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중소형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미국도 지금 러셀 지수 4거래일 연속 그렇죠. 오르는 모습이라서 예. 중소형주도 지금 일단 강한 모습.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분위기는 뭐 일단은 뭐 좋은 분위기 계속 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상자산이 그동안 사실 계속해서 좀 조정 흐름이 있었는데 트럼프 네. 전 대통령 예,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높아지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68,00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새벽 4시 기사 봤을 때 64,000달러 근접했다라고 하는데 더 네, 올랐으니까 68,000달러 네, 넘어섰어요. 지금 뭐 계속 오르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제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종목들 많이 올랐거든요. 역시나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 가능성에 이제 시장이 좀 약간 베팅하는 모습인데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선거 실제로 이루어지기까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네네. 가상자산은 어떤 식으로 수혜가 예상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일단은 정확하게 저도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예. 트럼프는 지금 일단은 가상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좀 우호적이다. 우호적인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얼추 뭐 한 8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 미국 내에서만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는 투자하는 네네. 사람들이 한 8천만 명이 넘으니까 8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 표심을 전체 생각해야겠네요. 유권자의 절반 내지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7천만 표를 받았네. 무슨 뭐 이걸로 6천 몇백만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네. 뭐 이랬잖아요. 8천만 표는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금 가상 자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소극적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치고 나오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막 이더리움도 해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러네요. 뭐 기대감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가상 자산 내지는 비트코인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의 미 달러화와 어느 정도의 그 차별화를 아니면 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깊은 통찰이나 철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놓으니까 트럼프 이꼬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사고 보자 분위기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레드웨이브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글쎄, 네. 장악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또 수혜주 섹터별로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레드웨이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제가 답을 못 드리겠고 그 트럼프 다음 또 주에 가상자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가상자산은 어떤 연관이 있냐 봤을 때는 네. 일단 선거 자금 같은 것도 이제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고 바뀌었다? 얘기도 했었고 네, 실제 네. 트럼프도 이제 그 코인에 일부 좀 투자를 했습니다. 아,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코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또 제일 때문에 강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친구이자 서포터인 일론 머스크 하면 또 이 양반 또 코인의 네네. 코달 아닙니까? 코인의 달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돼서도 좀 관련 주다 해가지고 많이 오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요. 저기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이런 변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표는 다소 좀 소홀히 합니다만 어제 소위 말하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이게 계속 부진해요. 네. 그러니 뭐 지표 자체는 신기합니다. 저는 그런 지표 볼 때마다 전부 미국으로 와서 생산해라, 미국에다 투자해라 이런 와중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PMI가 됐건 그런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수축 국면이라는 거 보니까 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기여한 정책은 이미 한 5, 6년 전부터 해서 계속 쭉 진행이 되고 예. 있는 상태이고 네. 이따가 로봇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예. 뭐냐면 이제 지금 새롭게 뭐 짓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기계가 많이 들어가거나 로봇이 많이 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이렇게 계속 높은 상태에서 예. 보면은 설비 투자도 좀 이렇게 늦춰주고 있고 막 지연도 이런 게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약간 뭐 떨어진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가 훨씬 더 아직은 규모가 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전체적인 어떤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조업 뭐 이런 지수가 약간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뭐 미국 경기, 뭐 글로벌 경기에 있어가지고 뭐 둔화를 시킨다 이렇게 우려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 디테일하게 그런 지표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지금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금리 그다음에 어제 파월 또 이제 이야기를 또 다시 했지만 이제 금리 인하 본인은 이제 시그널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시그널 확실히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원하는 그 물가지수 목표치 거의 좀 확신을 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범주 내에서 제조업 지수가 약간 둔화된다 이런 것들은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측면에서 호재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 테슬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일론 머스크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고는 네. 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당선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 방향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뭔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악재일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기로 이제 이 전기차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론 머스크 이제 CEO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주항공 사업도 하고 뭐 다양한 로보택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전기차 쪽은 사실 그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도 이 대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산업의 어떤 변화를 꺾을 수는 없어요. 이게 메인 사업이잖아요, 테슬라 네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예. 또 다른 또 성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뭐 스페이스X 이쪽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테슬라가 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지금 저도 최근에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는 그렇게까지 트럼프 된다라고 해서 물론 어제 뭐 그냥 최근 좀 약간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뭐 IRA 법안 같은 경우도 뭐 폐지한다는 이야기 있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요. 오히려 수정 정도 되는 거지. 이게 이런 법안들이 뭐 폐지가 되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아니 때문에. 왜냐하면 그 로보택시 네. 공개도 연기했고 그 이전에 뭐 사이버 트럭도
지금 연기된 상황이고. 전일 대비 3.12% 높게 시작해가지고 장중에 고점은 전일 대비 7%였습니다. 근데 종가는 1.78% 상승에 그쳤으니까 그러게요. 장중 흐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으니 이게 올라오면 또 그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지금 140불에서 270불까지 왔으니까 예.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있는데다 장중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 어제는 개장하고 나서 신규 매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다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하루를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최근에 UBS 보면은 아예 중립에서 오히려 매도 의견으로 또 바뀌었단 말이죠.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사실 시장 상황 보면 아까 우리 저 글로벌 비즈에서 임선욱 캐스터가 또 소개했잖아요. 10년 내 엔비디아 주가 16배 간다고. 지금은 막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년 후를 누가 장담합니까? 이거 기억했다가 10년 후에 따질 사람도 없고 우리 한국에서는 3년 후가 유행인데 사서부터 3년만 기다려 보시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거 계속 유행을 합니다만 이제 10년 후에 16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 그렇지만 우리는 뭐 10년 후 얘기나 3년 후 얘기나 하지 말고 이번 주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부터만 좀 체크하면서 짧게 끊어가시죠. 짧게. 네. 일단 이번 주 우리나라 그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네, 이슈를 네. 일단은 원전 이슈가 일단 가장 원전. 예, 이제 가장 시장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날짜로 보니까 7월 17일인데요. 아 체코. 네네. 예. 우선 협상자 대상 이제 선정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두 개의 국가가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는 모습인데 이제 프랑스 쪽은 실제로 이 러시아 쪽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있어가지고 체코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좀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탈원전 정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전 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사실은 힘을 못 썼다가 지금 이제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가지고 있던 것들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방향성을 잡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젠가 아마 이번 주에 나온 보고서도 원전 쪽 지금 제가 종목들 정리했는데 네. 그 해당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 종목들이 나온 건데 이제 커버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의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체코뿐만 아니고 뭐 다른 이제 국가들 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누적적으로는 10조 이상의 이제 큰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연간으로 한 몇 조씩 해가지고 한 10조 넘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꼬를 아마 이 체코 쪽에서 이제 터트려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네. 있는 거고. 그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예, 우선 17일? 협상자가 일단 우선 네. 협상자가 되는 거고 된 상태에서 또 이제 실제 수주 계약이 나와야 되니까 그건 아마 1년 이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마 실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주는 2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번에 나오는 이 이벤트는 그냥 단계적 모멘텀이 되는 거고 실제 수주는 아마 내년도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막상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네네.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또 올랐으니까 또 이게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실제로 그 네. 계약 체결은 또 25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은 저렇게 긴 시간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네요. 또 다시 어디론가 자금 옮겨가야 되니까 제가 볼 때도 종목들이 안 움직였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좀 많이 움직여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차익 실현 아마 그 욕구가 좀 더 강하게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7일 날 저 결과는 아마도 이제 재료 소멸 정도로 보지 않을까로 보니까 단기 이벤트성의 어떤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벤트는 이제 7월 16일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거는 아마존에서 이제 여는 뭐 일종의 쇼핑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주에 지금 많이들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워낙에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화장품이 뭐 미국 쪽에 수출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내 화장품주들 또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일정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주 이제 나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좀 빨리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시장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예. 그 정책을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다시 당선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끄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을 좀 더 이렇게 앞당기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세울 것 같아요. 그 기대감들이 좀 어제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 제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6월 말부터 해서 아마 좀 관심을 둘 필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그렇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지금 저는 이제 탐방을 다니다 보니까 기업들 다니면서 기동량을 좀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들 실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한 군데서만 그러면은 그냥 한 명의 주장일 수 있지만 여러 군데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게 뭔가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언론도 나오고 이미 그래서 대충 이제 분위기가 약간의 종전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중이지만 일부 좀 재건이 들어갈 수 있는 파트는 대건이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구나 정도는 지금은 체크가 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 좀 봐야 한다 말씀드렸던 거고, 아니나 다를까 뭐 일부 좀 트럼프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제 현대 건설 기계를 비롯한 그 중장비 업체들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 쪽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일부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는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재건도 거의 한 나라를 세울 정도로 다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각 기업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저 체크가 이제 실제 기업들의 이익으로 들어온지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실제로 이익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저 건설 건설 기계 쪽이 좀 기계.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보고서 발간은 안 했지만 이제 탐방 갔을 때 들은 것들은 지금 KG 모빌리티 같은 차량들을 좀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의외에 지금 뭐 세금 혜택 이런 것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게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그 픽업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트럭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재건 쪽에도 쓰이지만 실제로 전쟁 중에도 쓰일 수 있는 그 군수 물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차량들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KG 모빌리티 차량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그 현지에서 이제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차량 저게 옛날 유통을. 쌍용이죠. 그렇죠, 예, 쌍용차죠. 그러면 KG 모빌리티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만한 차종 모델이 뭐 예를 들어 칸 같은 건가? 네, 렉스턴 그 픽업 트럭, 1톤 예, 그 트럭 그런 걸 예. 지금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네. 그 우크라이나 방사청장이 와가지고 예. 이미 방문도 하고 계약도 했던 그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임들이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표님, 저기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피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게 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분명히 수혜주가 그냥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트럼프 재집권하면은 그 부분은 빨리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재건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야 뭘 못하는 거고. 그런데 방산주가 왜 뛰죠? 전쟁이 끝나는데. 이제 네.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은 이런 네. 거잖아요.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에 신경을 써야지 해외 전쟁 이런 것도 우리가 왜 신경 써 그러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방위비 맞아, 부담이 늘어난다는 더 얘기죠. 늘리라고 네, 계속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각 국가별로 자국의 어떤 그 방위를 위해서는 무기를 더 도입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국방 예산을 늘리거나. 미국이 좀 소홀한 만큼 네네네. 각국이 더 그렇죠.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된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선진국이라는 쪽에 수출하기보다는 좀 예산이 부족한 쪽 이런 네. 쪽에 많이 좀 수출했던 거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수혜를 받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무기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 이게 지금 통했던 거잖아요. 네. 성능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독일 전차보다 훨씬 쌌고 미국보다 훨씬 쌌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소문이 났던 거고, 각 국가별로 지금 갑자기 뭔가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장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을 늘리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한국산 무기를 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산 이제 방산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방산주가 수혜주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각국에 이제 방위비 더 내라고 요구할 게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네네. 뭐냐면은 지금 최근 한 달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트럼프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거사에서도 트럼프의 이제 수혜주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이제 네. 그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시대 투자 전략 해가지고 정책 변화 수혜주 14선 아까 장영지 아나운서가 설명해준 그 보고서 내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도요. 다 전부 다 누가 된다고 했냐면 힐러리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소위 말하는 수혜주. 힐러리 수혜주 해가지고 엄청 보고서 나왔는데 결국 트럼프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말썽을 핀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또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찾고 이런 거는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큰 틀에서 뭔가 산업에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서는 큰 타격은 없다는 거예요. 장기로 예, 보면.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벤트 뭐 드리븐 전략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찾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설령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님의 선거 결과는 또 가봐야 아는 거다 하는 그 말씀도 동의가 되고 또 하나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2016년 당선되고 나서 4년 동안 보냈을 때 그 트럼프를 자꾸 생각하면서 뭔가 전략을 짜거나 리포트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는 조금 반대예요. 반대인 것이 집권 일기 때하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인적 구성이나 내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열리고 정식으로 지명됐고 이제 18일 날 이제 수락 연설하고 할 텐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원고 완전히 새로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을 갖다가 이제 주로 바이든 정책을 비난하는 쪽으로 썼는데 피격 사건 이후에 미국의 단합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쪽으로 이제 썼다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어른스러워졌지? 진짜 어른 보기 힘든 요즘 시대에 어른답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피 흘리고 일어서면서 입술을 깨무니까 트럼프 욕하나 보다 F자 들어가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파이트였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식이었는데 한번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저 동시효과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저 두산 이해가 잘 안 돼요. 두산 밥캣 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지배구조. 예, 그거 혹시 좀 시원하게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 지배구조 개편에 딱 한 기업만 떠올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예요. 로보틱스. 예,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2015년도 회사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근데 지금 저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저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 붙여버렸습니다. 두산 밥캣이 로보틱스하고 합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단 인적 분할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설 법인도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아래다가 두산 밥캣을 두는 지배구조상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를 지배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의 지분 100%를 가져가는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이에요. 원래는 두산 밥캣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이었죠.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저 두산 밥캣이 지금 영업이익이 최근 3년간 1조 원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을 버는 기업을 두산 로보틱스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 붙였다는 네네네. 것들은 재무적인 안정성을 일단 갖다 준 겁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네네네. 로보틱스에다가. 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뭐 협동 로봇 이런 것도 그렇고 두산 밥캣의 건설 기계도 요새는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무인화 많이 추진하잖아요. 오, 그러면은 예. 사업적으로 분명히 시너지는 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사업적 어떤 시너지 표면적인 것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재무적인 이슈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그려보는 스토리는 뭐냐면 두산 밥캣이 돈을 벌어다가 두산 로보틱스 사업에 계속 쓰는 이런 형태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쪽이 보고 있고요. 투자가 되는. 네네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지금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안정적인 그 능력치가 있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껍데기가 돼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연계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1조 원이 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두산 밥캣의 이익을 싹 빼버리면은 1,000억 정도 버는 기업밖에 안 돼요. 글쎄. 에너빌리티가. 예, 예. 그러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0% 이상이 빠져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가가 사실은 그 해당 이슈 나왔을 때 빠졌는데 빠질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지배구조 개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사업 구조를 뭐 3가지로 크게 나눈다라고 했지만 네. 이 청정 에너지 쪽이랑 반도체 첨단 소재를 제외하고 이 가운데에 있는 로봇 쪽 여기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그냥 회사 자체에서 어떤 목표를 잡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이 소식이 반가웠을 것 같은데 밥캣이나 그 에너빌리티 쪽 주주분들은 좀 황당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상당히 안 좋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제시했는데 예. 이건 뭐냐면 이제 반대할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살 테니까 그 정해진 가격에 이제 넘겨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그래서 뭐 아직은 결정 단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개월수가 꽤 남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최대 주주 이제 두산이 되겠죠. 네. 이 대기업들이 이제 원했던 쪽으로 늘 이렇게 계열 정리가 되고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또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사실 두산그룹 중에 투자해볼 만한 기업 어디가 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는 가장 먼저 좀 꼽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이 그 두산 밥캣에 대한 지배력이 더 3배 가까이 네네. 늘어난다면서요? 그럼 두산도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도 사실은 두산도. 그 이슈 나왔을 때 같이 올랐는데 네. 또 장중에도 밀렸다가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주가 변동은 단계적으로 있는데 실질적인 두산도 수혜가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86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49포인트입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양시장이 지금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7,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8%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6만 9천 원. 기아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900원. 셀트리온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9만 100원이고요. KB금융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5,400원. 포스코홀딩스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38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지금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2,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1.4%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2,500원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1,300원. HLB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오늘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6천 원. 그리고 HPSP가 오늘 0.7% 하락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4만 5천 원. 셀트리온제약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만 7,40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0.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만 원, 엔캠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 호가 흐름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뭐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모멘텀에 따라서 조선주 쪽 오늘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HD 한국조선양이 1.9% 상승 예상되고요. 한화오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까지도 각각 1%에서 3%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미증시, 뭐 다우지수, S&P 500은 사상 최고치고 국내 증시 참 이게 예측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뭐 그래도 동시효과가 예.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야간 지수 선물은 조금 네네. 빠졌는데 좀 예. 약하게 마감했는데 저 상황이면은 글쎄 뭐 왜 빠졌지 싶었는데 일단 동시효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야 근데 참 코스닥이 생각보다 여전히 약하네. 그죠? 이게 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비중이 좀 높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섹터가 좀 가줘야 올라가는데 지금 뭐 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은 하방 압력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가 봅니다. 예. 사실 어제 코스피도 그렇게 간 게 삼성전자가 열일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예. 하하. 자, 뭐. 계속 가시죠. 그래요. 오늘 이제 그 보니까 위믹스 데이. 네네. 예, 이게 위믹스 데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서비스하고 지금 토커노믹스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뭐 가상자산 시장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맞물려서 오늘 위믹스 데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뭐 위메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도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위메이드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네네네. 그게 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이제 관련 주로도 시장에서 분류해가지고 또 어제 일부 좀 오른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어제 그룹주가 다 어제 오르는 모습 나왔고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비교적 좀 빨간불 켜면서 좀 예. 좋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위믹스 데이라고 해서 7월 16일 오늘입니다. 새로운 뭐 전략을 좀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위메이드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게임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위믹스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게임 쪽보다는 사업적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지금 예, 뭔가 하고 맞아요. 있어요. NFT도 그때 많이 강조했었고 그래서 대체로 지금 회사가 방향성을 그렇게 좀 잡고 몇 해 동안 계속 지금 되어지는 가운데 또 일부 뭐 거래소에서 좀 뭐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재상장하고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좀 주가도 이에 따라 변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이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전략이 나올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요. 지금은요. 그냥 한동안 좀 위메이드 자체가 무언가 대표사도 바뀌고 하면서 약간 조용했습니다. IR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번에 새로운 이제 좀 전략을 발표하면서 좀 주목을 받아볼까 정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좋은 방향성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쪽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간 과정에 있어가지고 잡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자본들을 조금 이렇게 제거하면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제도 그 위메이드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목표 주가 하향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그러니까 대체로 실적은 지금 게임 쪽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 네. 게임 쪽은 약간 뭐 신작 게임들이 좀 2분기 나와서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또 급격히 지금 일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 나오고 있어서 일단 본업 자체는 지금 약간 좀 어려운 이제 과정이 있다. 다만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위믹스 플랫폼 쪽에 두려고 하니까 위믹스 데이 때 어떤 이야기들 좀 하는지는 좀 우리가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오늘 호가 삼성전자가 또 상승이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여전히 뭐 두 개 종목 계속 보유하는 게 네, 맞습니다. 보유. 매도할 시점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투자 전략은 계속 제가 반복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은 지금 유효하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7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지금 주요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러셀 2000까지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동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고 가상자산 쪽도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2,861포인트, 코스닥 소폭 내림세 85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으로 86,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 약세입니다. 22만 7천 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으로 35만 9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올라갑니다. 82만 3천 원. 현대차가 0.9% 올라가네요. 27만 1,500원이고 기아도 1% 이상 상승합니다. 12만 1,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6만 8,200원이고 셀트리온이 0.3% 상승합니다. 18만 9,400원이고요. KB금융이 1% 약세 8만 4,700원. 포스코홀딩스 하락입니다. 38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떨어집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19만 2,400원. 알테오제는 올라갑니다. 0.5% 상승 28만 원이고 에코프로가 1% 하락입니다. 10만 1,700원. HLB도 1% 떨어집니다. 8만 4,200원. 삼천당제약이 5% 강세 보여줍니다. 20만 9천 원이고요. 리노공업,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 반도체 관련주인데 좀 희비는 엇갈리죠. 리노공업이 0.6% 상승으로 24만 2천 원, HPSP는 1% 약세고요. 엔캠이 2% 떨어집니다. 18만 9,800원, 셀트리온제약은 올라가네요. 9만 7,700원, 클래시스가 0.4% 상승합니다. 5만 100원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호가 흐름 좋았으니까 좀 실제 개장하고 나서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 강세입니다. 17만 2,800원이고 삼성중공업도 0.6% 올라가고요. 하나오션도 3만 250원 상승세죠. HD현대중공업 1.69% 상승합니다. 16만 2,700원, HD현대미포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삼부토건 8% 이상 올라갑니다. 1,615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휴림 네트워크스가 8% 강세 2만 6천 원이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0.6% 상승하고요. SG도 1.38% 올라갑니다. 반면 S&T 에너지는 내림세고 SY가 3% 강세고요. 유신, 프리엠스가 2%에서 1% 상승 중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18% 급등합니다. 지금 현재 4,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Y 스틸텍도 16% 급등합니다. 3,820원. 데모도 1% 올라갑니다. 오늘 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전쟁이 좀 빨리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7% 강세입니다. 9,140원이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5% 강세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NFT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하나투자증권도 2.8% 올라가고요. 위지트도 3% 상승합니다.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도 2.5% 상승하면서 3,960원이고요. 그 밖에 KG 모빌리언스, Hnom 인베스트먼트까지도 상승세고 그 밖에 대성창투, 컴투스홀딩스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가 1.3% 올라갑니다. 가상자산 관련주 올라가고요. 역시 두나무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코오롱인더,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올라가고요.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는 앞서 보셨고, 네, 지금 두나무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 NFT 관련주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는 앞서 보셨고 오늘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531억 원, 155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69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27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0억 원, 13억 원 매도 우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 주식시장 마감 시간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개장은 이제 달러원 환율 2원 상승한 1,384원에 개장이 됐고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집니다. 1,484원 65전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가고 지금 보니까 글쎄요,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횡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코스닥도 희비는 엇갈리네요. 네. 네. 그러네요. 어제 하루 쉬었던 일본이 그냥 강보합 정도로 열리고 네. 뭐 이렇게 안에서는 뭐 이렇게 막 섹터별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지수 자체나 금리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포장하기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이 뭉뚱거려서 지금 뭔가를 확 가기에는 아직도 그동안 너무 달려왔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없든지 확인할 게 많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전력 쪽은 어때요? 전기. 전력 쪽이요. 예. 뭐 LS 일렉트릭 그런 같은 쪽. 경우 LS 일렉트릭이 지금 올라갑니다. 1% 상승 23만 원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닭은요? 불닭이 삼양식품. 아니다. 근데 이제 전력 쪽도 전력 전선이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려요. 같은 LS도 종목별로? LS 에코에너지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식품 쪽에서 삼양식품은 1% 떨어지고 반면에 또 S&D는 0.3%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다만 이제 모멘텀 자체가 예, 재료 자체가 예. 그렇게 강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 거기 저 뭐 두나무 관련주 하면서 거기 카카오도 들어가던데 그러면 두나무 관련주는 아니겠지만 네이버는 어때요? 최근 들어 네이버는 오늘 보게 되면 1% 약세입니다. 사실 약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제 상승분 오늘 하루 만에 다 반납하고 있어요. 딱히 모멘텀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방송하기도 참 힘든 시장 흐름이네. 그죠? 그렇죠. 뭐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 대표님은 뭔가 지금 시장의 특징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해도 이럴 때는 좀 애매해요. 어떤 섹터가 팍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좀 뭐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또 이거는 좀 약간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애매한 부분도 확연하게 있고. 지금 시장이 이제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보여요? 네네. 어. 일단 시장 상단은 막혔습니다. 2,800 상단은 넘어서면서 그렇죠. 예. 올라가는 속도가 분명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오늘 특징이 똑같아요. 남북 경협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다 남북 어제 올랐던 경협? 상태 오늘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어제 올랐던 쪽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오고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번 주는 일단은 소위 말하는 트럼프 이제 관련 주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전형적인 테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되면 아마 시장 분위기 싹 바뀔 건데 결국 다음 주부터는 아마 대기업구들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다음 주부터 이제 코스피 대형주가 좀 더 주목받는 시장이 나올 거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아하, 안에서 이제 아하. 종목별로 이제 계속 하반기 전망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면서 예. 주가 희비가 갈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는 일단은요 한 주 그냥 쉬어가는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는 없고요. 호재만 있는데 호재는 뚜렷하게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이슈 이런 것들인데 대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뻔히 아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적이 그냥 테마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는 장이면 투자자들도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쉬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나가는 종목이 딱히 그렇죠. 없거든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 경협,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에서 오늘 오른다 그러면은요. 항상 1등이 있으면 2등, 3등이 있기 마련이고 시장은 먼저 가는 기업이 있으면 얘가 가면은 얘도 가지 않겠어 하는 쥐어서. 심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제 갔던 종목군들 중에 바닥에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 그런 기업들을 좀 매수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온다는 이런 이제 왜냐면 심리적으로 고점에 있는 거 사기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그렇죠. 바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튀어오른 종목을 매수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기업들을 찾는다 그러시면은 뭐 어제 윗꼬리 달린 기업들을 오늘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네, 손발이 빠르신 분들은 가능한 건데요. 저처럼 그닥 관심 안 두거나 뭐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시장 흐름 정도 체크하는 거죠. 예.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갔다 온 기업은 제가 이정민 앵커님한테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기업입니다.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미용 의료기 이런 쪽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라는 네. 기업은 와, 뭐 이야 우리 이 대표님이 용감하시다.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인데 지금 네네. 여기서 쌍봉이냐 새로운 어떤 경지로
주가의 영역을 넓히느냐 지금 고비인데. 네. 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종목 설명드릴 때 네. 차트를 잘 안 본다는 건 여기서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아, 예. 네, 예. 밸류에이션으로는 굉장히 쌉니다. 아직도 12배, 14배니까요. 의료기기가 요새 퍼가 뭐 다른 쪽 크래시스 이런 거 잘 보시면 30배씩 네.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더 올라갈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보고서 작성하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실적만큼 확실한 모멘텀은 없다. 아하.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익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계속적인 어떤 성장, 이 스토리는 계속 될 거다는 게 가장 그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는 실적주로서 한번 우리가 보자는 말씀드리는 거고 예. 동사는 93년 설립됐는데 2001년도 법인전환해서 2015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탐만 다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기업 탐방을 갔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상장할 때부터 봤었고 지금 상장하고 거진 한 8년, 9년 지났는데 그때 이야기한 스토리가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좀 믿음이 가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숫자가 훨씬 커져 있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PDRM, P라는 단어가 이 기업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연어나 송어 이런 생식기에서 추출한 그 조직 재생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동사는 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이렇게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참 공교롭게도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의약품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의약품은 전체 매출 중에 한 21%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이탈리아의 마스텔리라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연구소 정도 되는 규모의 작은 기업인데 네. 이 회사가 실제로 이거에 대한 그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사 파마 리서치는 이 회사가 만든 걸 가지고 수입을 해서 국내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병원 이런 쪽에 납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원래 본업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확장을 좀 시킨 게 바로 의료기기 쪽인데 2007년도일 겁니다. 국책기관하고 함께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술 한번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동사가 기술 개발을 끝내가지고 제품 상업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스텔리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전용 실시권은 이 파마 리서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업적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호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의료기기 쪽의 주요 제품은 안면 미용 쪽 리쥬라이너 제품이 있고 무릎에 이제 놓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입니다. 이거는 콘주란 이런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각각 2014년도, 2017년도에 제품화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안면 미용 쪽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무릎 쪽에 놓는 관절강 주사는 이제 정형외과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주력 회사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나 대만 쪽 진출하기 위해서 품목 허가 진행 중에 있고요. 콘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은 선진국 질병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을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타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좀 우리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화장품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화장품 사업은 원래 무언가 돈을 벌려고 했던 주력 사업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쪽이나 이런 쪽이 품목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매출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면은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을 위한 화장품도 우리가 만들어보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면세점 중심으로 막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 동남아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작년부터 해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 100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지금 상당히 성장 속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결 실적은 매출액은 한 3,100억, 영업이익은 1,240억,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평균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업이익률 40%로 추정했을 때 1,240억이 나와서 저 정도 영업이익을 올해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또 이 대표님 신규 탐방 기업도 소개해 주시지만 또 과거에 소개했던 종목에 대한 AS도 해주시는데 아니 이 아이텍 말입니다. 오늘 이거 가져오신 거죠? 네, 아이텍 점검해 주신다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는 회사길래 로봇, 2차 전지, 화장품 신사업에다가 반도체 테스트,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무슨 다이소입니까 여기가? 저 회사가 그러니까 M&A 기술적 키웠는데요. 네. 지금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바꿔가지고 사업 원래 했던 아이텍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에 더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반도체 테스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쪽은 실적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 올해 1분기 흑자를 지금 내고 있고요. 지금 계속 분기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본업인 반도체 쪽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경영 방향을 다시 바꾼 게 자꾸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키울 바에는 예. 힘이 드니까 차라리 이익 나는 반도체에 더 집중하자 해서 지금 반도체는 오히려 신규 장비를 더 들여오면서까지 지금 더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아이텍은 반도체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지난주 그 화요일 날 아이텍의 자회사 중에 삼성 메디코스라고 하는 화장품 ODM 업체가 있는데요. 네. 여기 공장 탐방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확인한 건 뭐냐면 그냥 화장품이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용기 들어오고 뭐 검수하고 제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포장이 이루어지고 그 번호도 찍잖아요. 화장품 같은 예. 그 아래면에 보시면 번호 같은 거 찍히잖아요. 예. 날짜라 이런 예. 것들. 그런 거 찍는 것도 보고 제가 이제 실제로 화장품 만들어진 과정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다녀온 샤워캡 겁니다. 쓰신 것 같아요. 네, 저 아무래도 저쪽은 저 지금 이재모 대표 맞죠? 네, 저 맞습니다. 샤워캡 저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아무래도 이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저런 이제 가운하고 모자를 이제 쓰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가지고 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던 거고 아이텍이 지금 본업도 잘하지만 화장품도 지금 업황 자체가 아시겠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네, 화장품 ODM 업체이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이 아이텍 자회사 삼성 메디코스에 와가지고 우리도 화장품 만들어주세요 하는 수요가 좀 많은 거죠. 그만큼 지금 반도체 잘 되고 화장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진짜 잘 되나 제가 한번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공장 한번 다녀온 겁니다. 야, 데일리로 보면은 아주 매력적이고 위클리나 먼슬리로 보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종목이네요.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덱스 차원에서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0.27%, 다소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2,869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내려갑니다. 0.7%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46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좀 기조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오늘도 60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이 54억 원, 개인이 49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도 620억 원의 순매도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96억 원 팔자 포지션, 여기서는 개인 홀로 775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건축제품 업종 올라갑니다. 창업투자 업종 역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화학 업종, 게임 업종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트럼프 당선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쪽에 돈이 쏠리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세 이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투심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13.4% 급등하면서 4,020원,
삼부토건이 12.58% 상승하며 1,674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휴림네트워크스가 1.8% 오름세로 24,450원, SY도 1%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신이 4.0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55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트럼프 재집권 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인디에프가 22.98% 시세 분출 중이고요. 삼부토건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12.24% 점점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6.48% 올라갑니다. 거래가 46,800원. 신원이 3.47% 플러스권으로 1,402원 집계되고 있고요. 일신석재도 14.16%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1,822원입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강세 나타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64,000달러를 돌파한 영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오늘도 5.06% 상승 중이고요. 갤럭시와 머니투리가 8%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6,79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날이 2.56% 강세로 4,005원, 위지트가 2.35% 플러스권으로 73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감성코퍼레이션 역시도 1.3% 강세 기록 중입니다. 3,900원 선에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 올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는 소식에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장중에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연수주 목표의 120%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현재 1.9% 강세로 17만 2천 원, HD 현대중공업이 1%가량 오르면서 1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입니다. 0.5% 강세 흐름 유지 중이고요. 하나오션도 0.5%, 삼성중공업 0.2% 상승 중입니다. 오늘 지수는 좀 상단이 막혀있는 모습이고 트럼프 수혜주로 지금 투심이 몰리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이영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트럼프 수혜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여파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압도적인 트럼프 우위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 트럼프가 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공화당 일부가 이탈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긴 하지만 이번 피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방산, 원전, 재건, 그리고 가상화폐 등의 다양한 섹터에서 수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봤을 때 그만큼 시장 재료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방산과 원전주들 그리고 저점 눌림목에서 강한 반등을 보이는 가상화폐 및 재건주들을 봤을 때 향후에도 트럼프 정책주들은 서로 주도 섹터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대선 일정 이전에 기대감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트럼프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그럼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LIG 넥슨과 현대 로템 같은 파간 대장주들이 트럼프 정책 기대감에 수급이 강하게 몰렸는데요.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외교 국방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 즉 나토 회원국들의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을 강요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K 방산 대장주들이 현재 부각이 되는 것이겠고요. 특히 LIG 넥슨과 현대 로템 같은 대장주들이 상승할 때 이들의 주요 고객사인 코츠 테크놀로지를 꼭 같이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동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할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던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 섹터에서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는데요. 특히 우리기술투자는 그동안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주요국들이 있다는 가상자산 ETF 출시 과정에서 큰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었는데 향후 트럼프 후보자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일정과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 등 주요 이벤트들이 남아있어
바닥권 상승 모멘텀을 추가로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금일 트럼프 후보자 관련주로 이제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이 밖에도 원전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우크라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 등의 다양한 섹터에서 소급이 유입되는 과정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IT 업종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두각을 나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이후에 8세대 OLED 섹터 주도주라든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 테스트 승인 소식 등으로 반도체 섹터에서도 재료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된다면 저점에서 형성되어 있는 성장주 중심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다음 대응 전략을 점진적으로 수립해 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주말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또 외환시장 상황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윤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이번 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3중 전해가 있는 중국 위안화의 변동성과 강세 기조가 가시화된 엔화의 추가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환율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약세 흐름을 쭉 보여왔던 달러, 그러니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던 것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이 있고 나서 첫 거래인 어제는 이제 다시 달러가 살짝 반등하는 양상인데요. 지금 이번 이 피습 사건 자체는 달러 강세 자료로 보시는지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뭐 영향은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피습 사건이라는 게 뭐 중요한 어떤 안전자산의 어떤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시장이 우려하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된 어떤 재료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주시장에서 이제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대변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사실은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달러의 오히려 좀 약세 흐름을 사실은 좀 의미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뭐 피습 사건도 있긴 했지만 그 지난 목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엔화 추세 이러한 흐름 자체가 물론 달러 흐름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이제 관세 인상이라든지 이주 노동자 추방 등의 공약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장기 국채 금리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 있겠죠. 예, 뭐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민자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보편적 관세 10%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더 고율의 관세를 사실은 좀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안정을 찾아가도 노동시장 자체가 다시 공급 부족의 현상으로 이제 직면한다라고 하면 물가 압력 자체는 다시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트럼프레이션을 사실은 좀 발생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미국 경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공약은 했지만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이행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 자체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보면은 이제 달러와 관련돼서는 제2의 프라자 합의 뭐 이러한 얘기도 사실은 또 내걸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그 과연 트럼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갈지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대선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미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 속도 자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지금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박영우님 설명해 주신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만 참 이 소통하는 방식이 참 신선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이제 미국 CPI 나오고 나서부터 달러엔 환율이 한 162엔 쪽에 있던 이게 지금 157엔까지 훅 떨어졌고 지금 살짝 이제 뭐 158엔대까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소리도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고요. 자, 이거 또 제 주변만 해도 자꾸 이 엔화 예금 막 이렇게 물타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이거 엔화 강세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엔화 강세가 좀 변곡점을 좀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이제 목요일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고요. 네. 물론 이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시장이 그동안 과도하게 좀 엔화 약세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자금들 자체가 뭔가 청산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 은행이 이제 그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자체가 뭐 7월이 될지 뭐 9월이 될지는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이 긴축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제2의 프라자 합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통화 가치 절상 압력을 상당히 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찌 보면 엔화 흐름 자체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가 약세 흐름 자체였던 투자했던 투기 자금들 자체가 결국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엔화의 어떤 강세 속도 자체도 좀 빨라질 가능성 자체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위안화 좀 여쭤볼게요. 지금 중국의 3중 전에 시작이 됐는데 재정, 통화, 조세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앞으로 향후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추가적으로 위안화 좀 더 약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3중 전에서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제 발표된 중국의 성장률, 뭐 4.7%라는 어떤 좀 실망스러운 성장률, 특히 이제 내수 소배 증가율 자체가 2%밖에 안 되는 사실상 침체 수준에 버금가는 이러한 소비 증가율이 나왔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중국 경기의 펀더멘털이 취약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획기적인 어떤 대책, 부양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안화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성현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번에 딸기 농장 다녀오셨을 때 엔비디아 얘기하셨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 엔비디아 좋았고 네, 좋았던 거죠. 그 딸기 좋았습니다. 농장 이후로. 네, 딸기 농장. 자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려고. 최근엔 혹시 어디 뭐 마실라 갔다가 아니면 뭐 나들이 갔다가 들은 얘기는 없으시고요? 최근에는 아직 들은 얘기는 없고요. 예. 최근에는 오히려 좀 딸기 농장보다 더 큰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뉴스를 좀 더 접하면서 TV 앞에 좀 있었습니다. 야외 나들이보다는. 그러니까. 네네. 네.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 날 아침에 들었던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요거 뭔가 시장에 새로운 어떤
국면 전환도 가능할까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피격 이후에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좀 대선 당선 가능성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트럼프 관련된 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는 단계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될 때까지 어느 후보가 좀 더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수혜주들이 좀 더 주목받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TF 시장 수익률도 좀 궁금해지는데 그동안 네. 사실 빅테크 관련주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ETF 어땠나요? 역시나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도 M7 중심으로 네, 예. 그동안 좀 상승세가 조금 약했던 테슬라가 네. 좀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상위를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빅테크만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전체 ETF 중에서도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물론 7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가 이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빅테크만한 그다음에 빅테크 중심의 이런 시장은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수익률 YTD 금년 네네. 들어서 연초 이후 수익률이죠. 맞습니다. 연초 이후입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고 예. 7월 12일까지에 네. 따져봤을 때 네네. 1등, 2등이 있습니다. 에이스는 한국투신. 맞습니다. 예. 이 코너가 오해받기 딱 좋아. 아, 우리가 출연하시는 네. 수익률 따지다 보면은 꼭 그때 출연하시는 분들의 네. 회사의 네. ETF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그거는 다른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 이게 저희가 왜냐하면 YTD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1개월, 3개월 아니면 1년 거의 모든 구간 동안을 어떠한 구간을 보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은 빅테크 중심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빅테크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네. 이 표현을 갖다 그냥 예, 다들 일반적으로 쓰니까 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서학개미들의 투심이 쏠린 즉 서학개미들의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예. 이쪽에다가 또 이쪽을 갖다 중심으로 또 구성하는 ETF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 ETF 중에서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라는 ETF가 있습니다. 종목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명 서학 개미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되는, 그리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이런 항목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상위 10개 종목을 편입을 했고요. 매월 말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 장기 수익률과 함께 이런 트렌드를 같이 갖춘 그런 ETF들도 높은 수익률,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네. 엔비디아 많이 갖고 있었다고 보면 최근에 좀 네. 바뀌었어요. 테슬라 많이 네. 매수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인데 예. 또 간밤에 나온 소식 보면 일론 머스크가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 예. 이게 참 앞으로 최근에 단기간에 또 랠리도 이어졌단 말이죠. 네네네. 관련 ETF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역시나 이 테슬라 관련된 ETF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6개월, 1년 정도는 좀 부진했죠. 그렇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밈 주식 아니냐, 아니면 너무 단기적인 그런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만 그래도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전 글로벌 1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전망, 그다음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기차 시장이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을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래 중장기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전히 저희가 포트 중에서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역시나 테슬라 관련된 ETF들의 성과가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시장에서 네. 나름 명성을
떨치고 있고 지금도 영향력이 큰 빌 그로스가 한 말 아닙니까? 거의 뭐 민주시처럼 움직인다 테슬라 가격이. 예. 뭐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뭐 단기적인 그 뭐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스닥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밈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만약에 테슬라가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다, 아니면 단순히 꿈만 쫓는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밈주식이라는 그런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엄연히 수익이 나는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밈주식이라는 그런 표현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이다. 왜냐하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한 것들이 아직 조금 초기에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역시나 중장기 성장성만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은요. 네. 방금 막 빌그로스도 보고 하니까 또 빌그로스 보니 또 채권 생각이 나서 네네. 그동안에 이 채권 ETF 쪽에 네. 이제 미국 쪽에서 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즉 국채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예. 성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많이 내려왔어요 금리가. 맞습니다. 가격은 올랐고 예. 이쪽에 그러면 지금 자꾸 이제 9월 금리나 거의 네. 확장되는 분위기고 네. 연내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상황까지 예. 시장은 베팅하고 있네요. 네, 그럼 네. 지금 이 채권 쪽 한 번 더 네.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가요? 맞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산 배분의 측면인데요. 최근에 뭐 나스닥이 다시 신고가를 형성하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시장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너무 주식에 대한 쏠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채권, 장기채를 통해서 주식이 좀 가격이 빠지더라도 좀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자산 배분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역시나 금리 인하라는 가장 큰 이슈가 한 9월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30년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역사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장기간의 금리 동결 기간이 끝나고 첫 금리 인하하기 한 2개월 또는 3개월 그때 전부터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거의 예외 없이 보여왔습니다.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정확히 뭐 미래 언제 시점에 금리가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역사상 2개월 또는 3개월부터는 금리가 빠르게 인하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채권, 특히나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최근에 네. 그 초단기 채권 ETF 네. 출시를 했잖아. 이게 예, 뭔가 맞습니다. 좀 파킹 통장처럼 잠깐 거치해두는 식인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지금 이제 장기채 ETF랑 설명을 주셨는데 네. 둘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에요? 우선 약간 쓰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쓰임이 말씀을 다르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금리에 대한 뭐 일드라고 하죠. 채권의 이자를 먹는 그런 것보다는 좀 듀레이션 플레이, 뭐 금리가 하락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매매 차익을 조금 더 노리는 그런 상품이고요. 대신에 단기채 같은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파킹형입니다. 네. 약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좀 정해지지 않을 때 예. 아니면 조금 보관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쓰임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킹형이 굉장히 좀 한 30조 규모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ETF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데 이 초단기 채권 그다음에 파킹형을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에서 나옵니다만은 만기 수익률 YT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에이스가 가장 높긴 합니다만 저희가 특정 날만 고른 게 아니고 며칠 연속으로 저희가 상장 이후에 저희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킹형 또는 뭐 CD ETF 이런 것들을 고를 때 YTM을 다 비교를 하시면서 고르시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 여전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킹형 ETF를 좀 활용해서 나중에 투자하시기 전에 유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중순부터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나는 만약에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빅테크 ETF를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빅테크 ETF 매수 전에 파킹 ETF로 파킹을 하셔가지고 연한 3.7, 3.8 정도의 수익률을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29조 거의 30조가 되는 저 돈이 파킹형으로 거의 잠시 머물러 있는 건데 네.
그것은 뭐 나오는 단기채에서 나오는 이자라는 것이 별 차이는 없을 거고 은행 이자하고 예. 저 돈들이 그러면 어디론가 또 돈 된다 싶으면 막 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증시가 한번 네. 세게 조정이 오면 증시로 가든지 네. 아니면 이거 부동산이 꿈틀거리겠다 싶으면 부동산으로 가든지 네. 와 돈이 저만큼 탄약고에 실탄이 저만큼 있네요. 네. 시장에 이제 돈이 많습니다. 시장에 돈 많네요. 네. 지난 7월 11일 날 2,896 장중에 네. 우리 고점이 예.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어쨌거나 근 한 2주 동안 우리가 2,860, 70 아직도 요구간입니다. 코스피 네. 지수만 봐서는 예.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로 다들 막 분주하게 가고는 있는데 예. 이 자꾸 이제 국장 아직도 국장하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 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도 우리 ETF 시장에 우리 네.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도 네. 많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시장도. 예. 여기 진짜 희망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대신에 국내 같은 경우는 전체 대표 지수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대표 지수로 가지 말고 수혜가 집중되는 그런 일부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 관련 주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역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뭐 밸류업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뭐 7월 이후부터 또 본격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관련된 밸류업 ETF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뭐 금융주주 주가가 7월 이후에 좀 빠르게 반등하는 또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 대표 지수 위주의 전체적인 접근보다는 밸류업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적인 수혜,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그런 종목들 ETF 위주로 저희가 접근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혹시 네. 저 정말 이렇게 의심도 많고 네, 새가슴인데 네. 최근 들어서 금융, 네. 보험 이런 쪽이 와 이게 이렇게 잘 움직이게 할 만큼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 오늘도 괜찮아요. 오늘도 괜찮잖아요. 네. 저렇게 바짝 이미 선수들이 땡겼다가 네. 진짜 밸류 뭐 이제 구체화되고 ETF 막 예. 만들고 하면 예. 거기다가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쟤들? 현재 만약에 밸류업 같은 경우는 만약 네. 단기적인 그런 뭐 좋은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 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밸류업은 제가 볼 때는 뭐 1, 2년 과제가 아니라 뭐 5년, 10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20년, 30년 이상 그런 지속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뭐 물량을 떠넘긴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 밸류업에 대한 정책들, 그다음 방향성들이 효용성을 계속 보인다. 정말 밸류업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정책에 대한 발표가 좀 실망감이 이어진다라고 할 때는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같은 경우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실질적인 효과까지 검토한 이후에 계단식 또는 분할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증시에서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네. 막 미리 예측하고 네. 뭐 관련 뭐 수혜주 네. 이런 거 좀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하반기 ETF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우선 트럼프 뭐 수혜주를 찾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하나를 더 얹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트럼프가 되었을 때 그런 단기적인 그런 뭐 정책적인 그런 성장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테마이면서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섹터, ETF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선거가 일어나는 그런 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높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가 좀 진행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뭐 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때 대비해서 S&P 500이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잠파도는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역시나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S&P 500에 연간의 EPS라고 하죠. 기업의 성장이 역시나 커뮤니케이션, IT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수혜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쟁 관련주 아니면은 뭐 방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정책의 가장 수혜를 받는 그 직군 또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빅테크입니다. 역시나 중장기 높은 성장성,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에 대한 그런 성향들이 합쳐진다면 과연 M7 그다음에 빅테크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투자, M7에 대한 투자는
꼭 가지고 가시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또 미증시하고는 참 디커플링 양상이고 코스닥 확실히 좀 2차 전지 쪽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1% 약세네요. 예, 그러네요. 예. 예. 코스피도 간밤 야간 선물이 시세했는 바가 뭐 조금 의미는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코스닥에서 아예 팔아버리니까 힘드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